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납니다. 이 올해 국회는 특별한 게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네. 사실상 내년이 되면 전부 다 선거에 정신이 없으실 거거든요. 그럼 국회가 사실상 마비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4년간 그렇게 촉구하고 호소했던 법들이 법에 의하면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내년도에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국회를 다시 열잖아요. 그때 또 이제 의원들이 공부해서 법안을 또 내야 됩니다. 또 발의를 또 해야 돼요. 발의를 또 하고 발의하려면 10명 서명 받아야 되고 상임위 가고 이러니까 네. 그럼 보통 또 한 1년 걸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모두. 국회의원 임기가 네. 끝나버리면 발의했던 게 다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예, 버리는 다시 거예요. 들어가버립니다. 그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밖에 없는 거네 사실상. 예. 근데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암행의사 출두야. 서민의 행복한 사회, 의리 웃는 사회, 먹고 사는 일이 즐거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한 주에 한 번 암행어사 출두합니다. 기해년 민생점검 프로젝트 안진걸의 암행어사, 민생가뿡이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우리 저 허돈이가 반갑다고. 어저께 너무 근데 라디오 슬펐어요. 어머니는 예. 짜장면 싫다고 하셔서 그거 들으셨나 효도 보구나. 코너. 예. 정말 운전하다가 힘이 들어요. 울어가지고. 정말이에요? 예, 정말로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에서만 들을 수 있는 가슴 찡한 코너.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집에 전화 드렸잖아요. 아 정말이에요? 네, 앵디님이 전화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 빨리 집에 전화. 우리 어머니 전화했대. 어머니 뭐라 하는지 알아요? 막내야, 자유한국당이랑 나경원 고발 좀 그만해라. 네 걱정된다. 시골 엄마,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 다 걱정한다고. 얼마나 걱정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어머니. 이번에 사학비리 입시비리 바로 잡고 고발 세계를 떠나겠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예. 자, 이번 주에는 어디 현장 다녀오셨어요? 이번 주는 민생입법 현장을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요. 왜냐? 국회가 12월 9일 날 끝납니다. 12월 9일. 예, 이제 10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특히 우리 청취자들께 제가 오늘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올해 국회는 특별한 게 내년에 총선이 있어서 네. 사실상 내년이 되면 전부 다 선거에 정신이 없으실 거거든요. 그럼 국회가 사실상 마비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면 4년간 그렇게 촉구하고 호소했던 법들이 법에 의하면 다 물거품이 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면 내년도에 국회의원이 당선돼서 국회를 다시 열잖아요. 그때 또 이제 의원들이 공부해서 법안을 또 내야 됩니다. 또 발의를 또 해야 돼요. 발의를 또 하고 발의하려면 10명 서명 받아야 되고 상임위 가고 이러니까 네. 그럼 보통 또 한 1년 걸리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회기가 끝나버리면 모두 국회의원 임기가 네. 끝나버리면 발의했던 게 다 그게 통과가 안 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 예, 버리는 다시 거예요. 들어가버립니다. 그 마지막 시한이 12월 9일이라고요? 예, 심지어 상임위에 일면 12월 9일이라 해봐야 오늘이 27일인데 다음 주 월요일이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밖에 없는 거네 사실상. 예. 근데 지금 국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죽하면 중소상공인 단체 대표들이 그 대형마트라든지 요즘 복합 쇼핑몰이 엄청 생기잖아요. 네. 이것 때문에 중소상공인 상권이 이제 초토화되니까 주변에 뭐 수십 킬로미터 반경의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화도 크게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걸 규제하는 법 좀 처리해달라고 했는데 한교안 대표께서 단식하고 있으니까 네. 지금 국회가 마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방송에 우리는 단식의 정당성은 이야기하지 말자고요. 네. 다만 중소상공인들 오죽하면 단식 현장에도 막 찾아간 거예요. 예. 지금 단식하실 때가 아니라 언제 찾아갔어요? 어저께요. 민생입법 해달라고 호소를 한 거예요. 그 뉴스는 제가 못 그래갖고 막 들었네. 설전이 있고 그랬어요 현장에서. 그랬어요? 근데 오죽하면 중소상공인들이 어제 그러면 오죽하면 민생가부인도 거기 갔어요? 저는 거기는 못 갔어요. 거기는 네. 못 갔는데 오죽하면 중소상공인 대표님들이 어쨌든 다른 사람이 고생스럽게 단식하는 데까지 찾아가서 소소하겠습니까? 예. 그만큼 생존권이 급한데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청취자들 중에서도 단식을 찬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단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말을 안 하겠다고요. 다만 그런 중소상공인들이나 오늘 아까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민식이법 어린이 안전관련 법률들 당사자들 얼마나 애가 타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김어준 예. 뉴스공장에도 나오셨더라고요. 그 엄마들이. 예. 어저께 뭐 나경원 원내대표도 만났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뭐 최선을 통과시키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금 다른 뉴스들 종합해 보면요. 언제 통과될지 불투명하다 이거예요. 다행히 지금 행안위에서 네. 민식이법만 지금 통과됐어요. 예. 29일 날 본회의가 열리거든요.
잘하면 29일날 통과되는데 모레. 예, 다른 법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민식이법이 스쿨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그거 아니겠어요? 아,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제 스쿨존에 만약에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네. 가중처벌하고 그렇죠. 훨씬 조심해야 되고. 근데 민식이법 예. 같은 경우에는 언제 행정안전위원회를 언제 통과한 오늘 거예요? 통과했어요. 오늘 통과했어. 얼마 전에 이제 소위 통과했다가 뉴스 나왔잖아요. 예. 오늘 상임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제 법안은 소위원회에서 먼저 통과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예. 상임위로 가면 소위원회 통과, 그다음에 상임위 전체의 통과,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 세 단계를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는 소위를 통과한 거예요. 아니합니다. 당연히 상임위 전체 상임위 전체에 심지어 통과했고 어젯밤 뉴스 어떻게 나왔냐면 소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지금 야당들이 소극적이거나 뭐 단식농사업거나 이래가지고 상임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본회의 통과도 무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기사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기사들과 또 우리 허리케인 라디오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촉구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어머님들이 어제 국회를 찾아간 게 큰 예. 어머니 아버님 국회 찾아가서 눈물로 또 호소했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예. 오늘 행안이 방금 전에 통과됐다고 뉴스가 조금 전에 떴습니다. 예. 통과가 됐고 예. 모레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 전망이다. 예, 오전 전체에서 통과됐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이 민생법인데 이렇게 사정하고 국민이 쫓아다녀야지 뭐가 지금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법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우리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민식이법, 예. 어린이 보호용내 CCTV 설치 의무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법도 통과됐고 정부 여당이 지금 예산도 확보한 걸 확인했고요. 네. 이제 본회의만 통과됩니다. 그다음에 또 태호 유찬이법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준이법도 있고 해인이법도 있어요. 예. 이런 법들이 뭐냐면 이제 태호 유찬이법은 저번에 그 축구 교실 차량 아이들 이용했는데 알고 봤더니 축구 교실은 어린이 안전시설로 분류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큰 문제가 돼서 모든 어린이들 탑승하는 차들은 다 어린이 안전 의무화하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운전기사부터 시작해서 요런 법 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에서 경사로에서 차가 미끄러져서 또 어린이가 치여서 숨질했네. 그러면 주차장 중에 경사로가 있는 주차장은 특별한 주의나 예방을 의무화하는 법 이런 법들이 아직 통과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 민식이법은 지금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머님 아버님 호소를 했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빨리 이거 통과된다고 호소하니까 된 건데 대통령님이 그 자리에서 상황상 다 언급 못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도 통과 안 되고 있다는 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러면은 국회가 민식이법은 이제 모레 이제 통과가 될 것이고 나머지 예. 법들은 지금 지적하신 올 이번 국회 20대 국회에서는 통과가 어렵고 21대 내년 4월 이후에 다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어쨌든 12월 9일까지가 남아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계속 우리 국민이 촉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9일 날 본회의 이제 국회 정기국회가 끝나도 바로 임시국회를 열어서 12월 말까지는 법안 논의할 수 있거든요. 내년 2월 3월이면 선거 때문에 정신없으니까 저희들이 제안드리고 싶어요. 12월 1월까지 임시국회 열어가지고 1월 31일까지는 법 다 통과시켜라. 네. 이법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방송에 소개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법률. 오늘 퀴즈 네. 탑 나갔나요? 그래 아직 지금 발표해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럼 발표까지 하시죠. 아까 내드렸던 깜짝 퀴즈가 현행법상 세입자 보호 기간인데 정답 몇 년이죠? 2년입니다. 예. 2년밖에 안 됩니다. 2년입니다. 많은 분들 올려주셨는데요. 선물 받아보실 분들 명단 추첨해서 방송 끝나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제 세입자 보호 기간 지금 청취자분들도 문자로 2년은 너무 짧다 예. 이런 의견들 주고 제가 계신데 그게 왜 짧은지 정말 간단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이제 굉장히 뭐 국민들의 주거권 문제라든지 교육제도 엄청 관심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물주들 보고 임대료를 올려받지 마라 이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현행 2년 동안 5%를 올려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2년만 지나면 무조건 쫓겨나야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우리 현행 학제는 초등학교가 6년입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합쳐서 또 6년이잖아요. 대학도 휴학이나 군대나 어학연수 갔다 보면 보통 6년이 돼요. 그렇죠. 근데 2년 하면 쫓겨다니까 어떻게 되냐면 서민 가게의 자식들은 쫓겨다닐 때마다 이사비 부동산 중개로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전학도 가야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죠. 학교가 멀어지니까. 대부분은 또 전월세를 폭등시키니까 이사를 가게 되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도심 외곽이나 경기도권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더 멀어져서 그럼 이렇게 교육 안정에도 예를 들면 맹모 삼천지교는 우리가 공부가 더 잘 되는 곳으로 옮겨라고 그랬지 안정적인 우리는 지금 세입자 어머니 아버님
삼천지교가 돼버린 거예요. 네. 정반대로 교육환경 안정이 아니라 교육환경 불안전해진 방향으로. 그래서 예. 지금 몇 년으로 상향 그래서 조정하자고. 노회찬 전 대표님이 낸 법안에 보면 6년으로 해놨어요. 6년. 합계량만 맞추자. 네. 저는 우리나라 건물주 선생님들도 이제 그 정도로 맞춰줄 것 같거든요. 그 6년으로 네. 올리자는 고 노회찬 의원 법안은 지금 지금 발의가 다 법사위에 계류 계류 중에 중이에요, 있습니다. 그것도?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 특정 이제 일부 야당들이 또 굉장히 반대하거나 소극적이에요. 왜냐하면 건물주 편을 들어주시는 건데 이 매년 5%씩 올릴 수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자 상가는 3달, 주택은 2달, 심지어 주택은 2달밖에 안 돼요. 연속 연체하잖아요. 그러면 퇴거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주의 권리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 네. 정도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은 예, 다른 평생 나라 살게 해주거나 아니면 저 이번에 제가 하나 놀라운 뉴스 갖고 왔 독일 베를린 네. 5년 동안 그동안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올랐다고 독일 베를린시 정부에서요. 5년 동안 임대차 보증금을 동결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어요. 예. 5년 동안 임대를 못 올려요. 뉴욕에는 공정 표준 임대료제 같은 게 있어요. 미국이도. 자본주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에도요. 다 세입자들 보호해 주는 기본 법안. 왜 그러냐. 세입자들이 자꾸 쫓아다니고 올셀러 많이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너무 피곤해지고 피폐해지잖아요. 그렇죠. 이사도 또 자주 다녀야 되고. 그럼 이사도 자주 다녀야 되고 임대료를 내기 때문에 소비가 안 되잖아요. 네. 그럼 지역 경제도 어차피 죽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나라들도 세입자들이 몇십 프로는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강력한 보호를 합니다. 그건 자본주의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아니란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키려면 소비가 활성화돼야 되는데 근데 국민들이 맨날 이사 다니고 맨날 임대료만 내. 네. 그럼 그게 노동의 전념이 되겠어요? 소비를 하겠어요? 그래요.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우리도 이제 10년이 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청취자 여러분 10년보다 상가보다 주거가 더 중요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잠은 똑바로 편안하게 자야 일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하고 뭐 옛날에 그런 유명한 노래 있었죠. 발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일이 잘 되지 않은 유명한 양말이 있었어요. 근데 아닙니다. 잠자리가 편해야 그렇죠. 마음이 편하고 마음 됐어요. 편해 일이 잘 되지. 거기까지 하시고. 그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제 연말인데요. 20대 국회에서 가장 통과를 고대하는 법안. 자, 크게 방금 한번 말씀드린 정리를. 것처럼 어린이 안전관련 법률들, 우리 민식이법, 정말 고인이 된 별이 된 아이들입니다. 하준이법, 혜인이법, 뭐 다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고요. 이제 민식이법만 상임이 통과됐다. 나머지 법들은 지금 소위에 있다는 거고 다시 한번 촉구드리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 주택임대차 보호법, 네. 세입자들 보호 기간 늘리고. 예, 그 얘기까지 예. 말씀드렸고. 자, 생활물류 서비스법이란 또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로 이제 택배, 네. 퀵 배달 노동자들. 네. 우리 방송에도 몇 번 소개했지만 이분들은 다 자영업자로 몰려 있습니다. 플랫폼, 네, 플랫폼 노동자들. 콜로 주문 받아가지고 앱으로 주문 받아갖고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위한 생활물류법 제정안이 있는데 역시 또 특정 야당이 반대하고 네. 소극적이어서 지금 상임위에서 공청회를 하기로 했는데 공청회 하기로 했던 합의도 쫓겨가지고 지금 법안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네. 근데 이분들을 잘못하면 또 택배, 배달, 퀵서비스 하시는 분들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편리를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밤에 주문하면 아침에 오잖아요. 심지어. 우리 생활의 혈관 같은 혈관이고 예, 산업의 그런 일을 혈관이자 해주시는 분이죠. 생활에서 가장 우리 국민들에게 그것도 사실 택배는 다 기쁜 게 오잖아요. 네. 우리가 주문한 거나 선물이 오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 고맙습니다 하려고 그러면 택배 기사님 계세요 안 계세요 밖에? 엘리베이터 타고 벌써 내려가시죠. 이미 내려가 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바쁘고 정신이 없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처우 개선 좀 하겠다는 건데 이걸 발목 잡혀 있고 그래서 그 생활물류 서비스법은 전망이 어때요? 지금 이대로 시간은 가면 없지만 짧게 통과가 안 짧게 돼요. 짚어보고. 이대로 가면 통과 안 되죠. 지금 현재로는 예, 그러나- 올 국회에서는 통과 안 될 것 같다. 그런 이제 국토교통의 법률인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께서 도대체 국회는 뭐 하고 있냐라고 네. 강하게 촉구하시고 또 일부 야당이 이제 소극적이나 반대하고 있다니까 그런 항의를 하면 네. 통과되지 않겠습니까? 그거 다음 예. 주에 나오실 때 좀 체크해 놓으세요. 예. 또 알려주세요. 12월 9일까지는 계속 좀 촉구를 해야 됩니다. 유통산업발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적으로 초대형 복합 쇼핑몰이 생기고 있는데 그럼 인근의 수십 킬로미터까지 중소상공인들의 매출이 50%에서 70%까지 줄어든 거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상공인들이 그 황교안 대표 단식 현장까지 찾아갔었다는. 항의까지 할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이거는 전망이 어때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또 그런 이런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에 대형마트는 한 달에 2번 쉬는 의무협 제도가 있는데 백화점이라도 복합 쇼핑몰이 이게 적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적용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산자의 법률인데 소극적이죠. 그것도 일부 현재 난망하다. 정치인들이. 예. 그러니까 결국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고 가맹사업법. 네. 우리 전국의 가맹점주 프랜차이즈로 먹고 사는 분들이 한 30만 명 되거든요. 예. 지금 본사에
예를 들면 본사가 너무 많은 걸 떼가면 최저임금도 주기 어려워서 이분들이 최저임금 힘들다고 호소해서 최저임금 논란도 커진 적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사가 떼가는 것만 일부 줄어들면 최저임금 충분히 더 줄 수 있다 이거예요. 네. 근데 그러려면 본사가 가맹점주 협의를 만들어 본사한테 그 가맹 조건을 교섭을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근데 그것을 본사가 응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없어요. 교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있는데 노동조합처럼 교섭이 의무화가 안 돼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야지 가맹본부가 나서서 가맹점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본사가 많이 받아가는 비용을 줄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한 청취자께서 이런 질문을 소장님 근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말이 빨라요? 아니 그 앵디님께서 막 신호를 주세요. 여러분들은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 막 신호를 줘요. 빨리 끝내야 된다니까 말이 짧아. 자, 여기까지 빨라졌어요. 하겠습니다. 네. 하나라도 더 이야기하려고. 아니 다음 주에 네. 또 얘기해요. 네. 예. 다음 한 주 또 열심히 뛰어주시고요. 아, 다음 예. 주 수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내일 감사합니다. 정말 발로 뛰고 다시 오겠습니다. 예. 예.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